인사이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Miami will pay resident Bitcoin yield from its city crypto. 마이애미 시장이 이제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 resident,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각각 주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이런 대단한 걸 발표를 했죠. 대단합니다. 저 마이애미가 정말 마이애미 정모한다고 몇 달 전부터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 둘 이루어가고 있는 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마이애미가 작은 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이고 정말 실리콘밸리처럼 이 다음 제너레이션의 허브 도시로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보아지고요. 이 수아레즈 이 시장이 추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마이애미시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골드와 비트코인 둘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호재였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jump to new all-time high. 우리 유튜브 이름이 나왔네요. 네, all-time high를 찍었다는 거죠. new record를 찍었다는 거고. 근데 요게 좀 재밌는 기사여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We all know what usually comes after. 무슨 말이죠? all-time high 찍고 나면 그 다음 뭔지 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좀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다면 yes,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profit을 만들기 위해 팔아야 될까? No, 아니 계속해서 사는 게 낫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가 있는 무브먼트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제 강하고 스트롱하고 이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비트코인에 대한 옹호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알트코인은 can make you money. 너에게 돈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one with staying power. 이 파워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면요. 4년 전에 마켓캡을 보면 이제 시총인 거죠. 4년 전이나 뭐 8년 전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늘 always top 1등을 지켰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하나라도 없다면, 그러니까 1BTC를 뜻하는 게 아니고 뭐 다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조금의 비트코인의 수량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비트코인의 어떤 숫자나 비트코인의 투자라는 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라이트코인이 second biggest 코인이었고 리플이 3등이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때 뭐 피어코인, 네임코인, 옴니 뭐 등등등등이 있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리플이 탑 10에 들었고 라이트코인은 14등이고 나머지는 싹 다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의 시총에서 4년 뒤, 뭐 또 몇 년 뒤, 뭐 한 10년 뒤에는 다 바뀔 거지만 안 바뀌는 건 뭐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always top. 저는 이거에 매우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여러분에게 돈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만들어낸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시기를 지금 정말 권장드립니다. 14일 바네크 BTC 현물 기반 ETF 승인 여부 발표인데 전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안 된다고 보는 게 단기적으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잘 준비돼서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솔라나 랩스에서 솔라나 이더리움 킬러 아니야 협업 필요. 전 늘 이렇게 얘기하죠. 솔라나 뭐 제2의 이더리움 뭐 제2의 이더리움 너무 많잖아요. 에이다 제2의 이더리움 뭐 등등등이 많은데 제2의 이더리움이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역할이 있고 뭐 솔라나 에이다 같은 게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꼭 죽일 필요가 있나. 그쵸? 수백만의 권한과 수십억의 부를 창출하고 함께 가는 게 낫죠. 함께 성장하는 게 낫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같이 있어야 가치 있게 성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시장은 정말 가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려면 같이 성장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코인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역할이 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역할. 그 다음에 에이다, 솔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폴카다, 매티크. 아, 폴리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폴리곤 하면 생각나는 게 이더리움과의 폴리곤 관계 아시죠?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렇게 협업이 되면서 늘어나는 게 훨씬 아름다운 거죠. 이집트 억만장자가 재밌는 얘기 했어요. 비트코인 해킹될까봐 투자 안 하고 있다. 이건 마치 뭐냐면 돈을 뭐라고 할까? 강도 robbery가 한국말로 강도집? 아니지. 강도 털린다라고 할까요? 털릴까봐 돈을 못 뽑는다. ATM에서. 이런 거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 저는 정말 어떻게 우리 나기브 사위리스 씨가 이집트 억만장자 됐는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이 해킹될 것을 우려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의 형제 또 사미스 사위리스는 암호화폐 우호적인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 소재 호텔은 지난 8월 말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지난 8월 말이었으면 벌써 이때 샀었으면 많이 올랐죠. 이때 받았더라면. 그래서 우리 사미스 사이리스 씨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 형제들도 그러니까 가족들도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올타임 하이와 함께 잘 갔으면 합니다. 자, 캐나다 유명기업과 포트폴리오 중 암호화폐 약 10%를 할당한다. 저는 그래서 이 나기브 사위스가 자기의 어떤 투자의 한 10% 정도 아니면 5% 다만 3%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해킹이 당해도 상관없다. 한번 좀 배워보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지금 훨씬 좋지 않을까 싶네요. 태국 부동산 중개업체는요,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가 가장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라고 했죠? 암호화폐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 저는 부동산과, 유용하게. 이게 부동산, 그리고 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 편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방콕, 태국에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사상차 3조 달러 도파. Congratulation이죠. 이더리움, 솔라나, 닷 등 암호화폐가 8일 all-time high 신고가를 우리 all-time high라고 해봅시다. 올타임을 기록했다. 제가 다 좋아하는 코인이고 다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린 코인일 거예요. 시티코인 CU 금융권 1년에서 3년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도입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1년에서 3년 내 모든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기존 금융권과 플러스 암호화폐의 콜라보의 시작. 이제는 못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스페인의 대형은행도 비트코인 ETF 출시 준비 막바지.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스페인까지. 미국의 상원의원이요. 2024년 인프라법 발효 전 암호화폐 불리한 내용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엔타이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암호화폐적이지 않는 내용을 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지적한 주요 이슈가 이거네요.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모호한 정의. 디파인 확실히 해달라는 거죠.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또는 NFT를 받는 경우 이거에 대한 거를 꼭 얘기해야 되는 그 조항. 그리고 이런 두 가지가 2024년 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전통은행 일부 기능 대체 가능. 위에 얘기했던 거와 같습니다. 전통은행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동의하고 있고 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모든 사용자들에게 네트워크 부를 물려줌으로써 전통은행의 많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 저는요. 빈부격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봐요. 것으로 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세계의 흐름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암호화폐 이 기술 있죠. 블록체인 기술 플러스 암호화폐를요. 암호화폐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나마 투명하다는 거죠. 네. 제 이야기를 동의하는 진짜 분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데, 물론 암호화폐 또한 이미 비트코인 또한, 대다수의 고래들이 이미 홀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반인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거를 홀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그나마 가능하다고 보여요.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그리고 공룡들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니 애플에서 이제 전기차까지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오려고 하잖아. 이 모노폴리 같은 것들, 컨글로머레이트 같은 데가 점점 늘어날수록 빈부격차가 늘어날 텐데 그래도 암호화폐가 조금 더 이거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학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할 것, 똑개가 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뭐 한국에 더더욱 많은 정치인들 플러스 교육자들이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뭐라고 할까? 임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라 그러면 상당히 보수적인 자리이고 보수적으로 애티튜드를 가져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인사이트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라는 거죠. 기존 화폐 시스템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비트코인 사용하지 않는다. 지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근데 전 이거를 동의하는데 재밌는 건 전 세계 경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라는 거에 이 이야기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를 맛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이제 못 돌아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강렬하다는 게 너무 편리하고 말도 안 된다고 느낄 정도로 이 시스템이 훨씬 훨씬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 좋아요. 그리고 저도 비트코인 물건 사기 위해 안 쓸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안 써요. 말씀드렸죠. 이런 건 도지코인으로 하면 되니까. 비트코인을 누가 물건 사기 위해서 쓰겠습니까? 커피 산다고 비트코인 절대 안 냅니다. 엘살바도르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글라스노드 비트코인의 채굴자 지난 반감기 이후 일일 채굴 수익이 5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 이 채굴자들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의 퍼센테이지가 증가했는데 팔지 않겠죠. 그러면 가격이 방어가 됩니다. 러시아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 NFT의 가상 전시회 개최가 시작했고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앞당겨짐입니다. 코로나가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SM 엔터테인먼트가 NFT 사업 진출을 하겠다 했죠. 솔라나 활용 가능성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메타버스와 NFT 컨텐츠 선두주자 될 것이라고 SM의 파운더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NFT를 먼저 다들 뛰어들 때 이걸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NFT의 열기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윤송아 씨의 NFT 미술 작품이 1억 원에 낙찰을 했네요. 연예인 그림 중에는 가장 최고가라고 나왔고 NFT 부산 2021이라는 옥션 행사가
있었네요. 지난 6일 날요. 다음에 저도 한번 좀 참여해보고 싶네요. YG에서요. 하이브와 두나무와 함께 NFT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NFT의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심리적 요소가 작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람들이 먼저 NFT를 구매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는 거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 NFT를 시작하면 컬렉션 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거 아시죠? 뭐 이제 신발을 모을 때도 어떤 컬렉션, 무슨 컬렉션 이런 것들 모으시는 거 있잖아요. 수집이 인간의 어떤 nature, basic instinct, 본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이거를 할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존재. 제가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네트워크가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힘은 네트워크인데 그것 또한 또 다른 말로 커뮤니티고 인간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강하거든요. 특히 이것도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속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인간의 어떤 내추럴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못 나오니까 이런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한 좀 열망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소유하는 거를 또 거기에 다시 올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함께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NFT를 통해 자신의 또 부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것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쇼오프에 대한 형태들이 있죠. 이것 또한 이제 인간의 속성들, 그러니까 본성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NFT가.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래 주소들이 요새 계속 시바이누를 매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 또한 시바이누가 정말 밈코인이지만 제가 그때도 처음에 시바이누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밈코인은 더 이상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시바이누 자체가. 밈코인의 왕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바이누가.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거 홀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바이누.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가격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고 NFT와 게임파이 같은 거를 얘기를 했네요. 저 또한 단기 분석법도 드리지만 5년, 10년을 두고 봤을 때 여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홀드 해빙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DeFi, NFT, 게임파이, 팬토큰, ETF 등을 열거했다. 제가 뭐 얘기해드린 반감기, 디파이, NFT는 이미 아실 테고 요 펜토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흥미롭기는 한데 뭐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 코인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뭐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뭐 바르셀로나도 있고 이런 팬들을 위한 이것도 아마 커뮤니티와 이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바이낸스 CEO가 봤을 때 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니까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와 같은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 또 뭐 제 포트폴리오에 뭐 5% 미만으로 투자해보고 싶은 코인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CEO 내년 프랑스에서 라이선스 취득 희망한다고 얘기했고 본사 이전 가능성을 말을 했네요. 프랑스를 건드린다라는 거는 조금 신기하네요. 전 이 프랑스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바이낸스가 뭐를 하고 싶다고 보냐면 NFT라고 봅니다. NFT.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프랑스의 정말 문화들이 정말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프랑스에서 라이센스를 갖게 되면 이 NFT에 대한 거를 좀 강력하게 할 것 같고 아니면 요 펜토큰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도 있죠. 파리 생제르맹 뒤에는 또 누가 있죠? 아랍이 있잖아요. 아랍머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뭐 NFT도 그렇고 프랑스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프랑스보다는 싱가포르이 낫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활동하기가.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더 그래프, GRT 그래프죠. 이것도 GRT 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결국 솔라나와 통합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두 코인에게 매우 호재가 된 케이스입니다. 마치 폴리곤과 이더리움처럼. 유니스왑의 창업자가 지난주 유니스왑의 거래량의 70%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니스왑 또한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얽히고 설켜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튀면 잘 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ircle, 싱가포르의 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네요.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암호화폐 진짜 메카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코인 암호화폐 업계들이나 암호화폐 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찾아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움직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싱가포르가 몇 달 전부터 뭐 예전부터 진짜 이런 라이센스화 하는 거에 애썼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싱가포르에 실질적으로 직접 또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하는지도 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미국 증시 채굴 기업 주가 급등을 했다. 제가 뭐 옛날부터 얘기해드렸던 라이엇 블록체인도 있고 비트팜, 하이브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망설여지는 뭐 주위 지인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돼 있는 데부터 투자하시면서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다 상장되어 있죠. 비트코인 시총이 테슬라를 제치고 8위에 올라섰습니다. 뭐 아직 위로 아마존, 알파벳, 이 구글이죠. 사우디 아람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금이 있는데 뭐 석유도 제쳐야 되고 애플도 제쳐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 디지털 금이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시간 문제죠. 시티코인 커뮤니티 뉴욕시 NYC 코인 마이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일 뉴욕시 시티코인 NYC 코인 마이닝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마이애미 시티코인과 같은 코인을 뉴욕시도 갖기를 원한다. 초반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요건 이제 스택스와 관계된 어떻게 보면 스택스 산하에 나와 있는 시티코인 마이애미 뉴욕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애미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OK 코인이라는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데 제가 댓글창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뉴욕주의 시티코인 NYC 코인이 11일 출시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드디어 또 탐욕에서 극단적 탐욕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버블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형태예요. 한마디 요약입니다. 여전히 암호화폐는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높이 올라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받침대, 뭐 발판대라고 할까요? 발판대가 한 번씩 필요해서 내렸다 오르고를 반복할 테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서 장투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타임하이였습니다. 올타임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세요. 돈버